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저점을 잡을 것인가? 참 그게 잡을 것 같으면서도 못 잡고 계속 그러네요. 자, 오늘은 결국 다 마무리가 하락 마감으로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6%, 코스닥이 마이너스 0.98% 하락이 됐는데요. 장중에 계속 반등 시도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도와주지 않았다 봐야 되겠죠. 수급은 일제히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오전에는 코스피 쪽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로 다 일제히 전환이 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도 낙폭이 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뭐 하한가 그냥 위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서 그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2차전지나 그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였으면은요, 오늘 시장은 뭐 3, 4%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뭐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들 또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차트 먼저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지지선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낙폭이 좀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요. 장중 포지션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아침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뚝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됐죠. 막판에 다시 2시 반 정도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좀 사가지고 위로 올려서 마무리가 됐어야지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약간은 좀 아쉬운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보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0.98 떨어졌는데요. 얘는 아침부터 떨어진 시점에서 회복 없이 그냥 계속 이 상태 유지가 됐습니다. 즉 2차전지에 반등도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바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그런 내용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보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좀 팔아먹었죠. 이 부분을 금융투자가 매수 좀 해주면서 금융투자의 낙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났고요. 매수에 있는 애들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이 한 방에 털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있었는데 더 확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버티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매도가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2000억 정도 나왔다. 기관하고 합쳐가지고 2500억 넘게 나왔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게는 상당한 실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돋보이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 2.9% 상승, 2.09 상승하면서 주가 좀 올라졌고요.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죠. 오늘 만약에 양봉 치고 올라가서 한 67,000원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면 아마 오늘 반등 포인트가 저점을 잡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옆으로 조금 더 눕거나 아니면은 아래쪽 65,000원 근처까지 한 번 더 흐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만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매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은 일단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모습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뭐 내려갈 일은 없겠죠. 내려가게 되면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딱 요 정도 가격에 그냥 갇혀져 있을 거고요. 합병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기 15만원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0.7%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오늘 보합.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가 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오늘 시장에 비해서는 그나마 오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죠. 반면에 2차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요. LG화학, 이 저가가 계속 나타나는 거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SDI 역시도 마찬가지요. 60만원 아래로 또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하락기였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쪽이 조금 부담을 많이 겪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부 다 하락 패턴이 진행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합 수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오션, 조선주도 조금 밀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많이 내렸어요.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금양 하락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반등했는데 지금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도 지금 하락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추세가 좀 변하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18% 올랐죠. 네, 이거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에서는 움직임들이 좋은 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딩딩합니다. LNF가 오늘 7% 어제 올라온 거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3.4%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BM은 1.89% 하락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 내려갔고요. 엔터주, JYP 엔터도 하락세. 이게 추세가 꺾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랜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삐져가지고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여기 이거는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67,000원 정도가 매수 청구권인데 68,000원 정도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뭐 나쁠 건 없고요. HPSP,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상승세 진행됐습니다. 근데 WCP라든지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도 좀 많이 내리는 편이고요. 자, 그런 형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근데 나노신소재 요건 또 오늘 괜찮은 모습이에요. 또 잘 버텼고요. 파라다이스 플러스 나왔네요. 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상승폭을 자꾸 까먹는 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오늘 제법 많이 올랐었는데 다 빠져가지고요. 원상복귀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그 다음에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오늘 10%대까지 넘게 상승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기전자, 네,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 이런 것들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것들이 제법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HN도 막 지원져서 신사업 한다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지금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윤성 FNC 천보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 전부 다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천당 제약도 요즘에 또 계속 또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에서요. 네, 등락 현황선 먼저 살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개 하락이고요. 상한가 종목 제법 많이 있었네요. 네, 570개 정도가 상승. 그 중에 상한가가 7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 보시면은 364개, 네, 상한가 4개 나왔네요. 그래서 364개가 상승, 523개가 하락.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하락률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포인트 먼저 보시면은요, 하한가 종목 2개 나와 있는데, 덕성, 파워로직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선암, 민지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빨간색 붙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건 아시죠? 얘네들이 이제 주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쪽 매도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그것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귀 시켜주려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빠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올라온 게 강했었기 때문에 뭐 원상복귀까지 정도만 시켜줘도 많이 하락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13,000원짜리가 뭐 6,000원까지 빠졌다, 반토막 나버렸다 그러면은 사실 다 빠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네, 변화는 조금 겪었을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한 종목이 26개 종목 나와 있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낙폭을 좀 볼게요. 네, 3.05.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결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 쪽 보시면은요, 상한가 종목이 많아요. 태경산업, 휴비스, 아모센스 뭐 등등등 뭐 오늘 뭐 네,
상한가 종목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뭐, 그동안 나와 있었던 어떤 주도 테마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신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KG케미칼이 오늘 10% 올라가면서, 네, 42개의 종목이 10%대 상승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대명 소노 시즌, 이런 것들 호텔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상승하는 모습들, 코리아나 화장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 다시 주목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쭉 내려보면 2.38입니다. 아침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1%대 정도의 계좌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2.38이 상한 포인트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계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ISC,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600억 정도 팔았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덜 팔았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버리지,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파두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전기전자 쪽 매도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금융투자 쪽일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매도가 좀 있었고 금융투자는 ETF 쪽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금융투자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판단됩니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쪽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한미반도체, 현대차, 삼성전자. 자,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요, 삼성전자가 아침에 매도였던 거 아시죠? 네, 매도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보시면은 네, 이제 2차전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홀테실러 같은 경우 포함되는 것들 살펴보시면은 네, 이 리오프닝 쪽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LNF, 금양 이런 쪽으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만 전부 다 매도고요. 근데 엔터족 포함되어 있었고요. 하이닉스 매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매도 규모가 제법 네, 매수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제법 큰 규모로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시 반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네, 비슷하네요. 네, 2시 반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아까는 요 정도 560억. 그러니까 560억 정도 매수였는데 지금 100억으로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 잠정에서는 삼성전자가 160억인데 이게 늘어난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아, 삼성전자는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고 외국인 쪽 보셔야죠. 외국인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 여기 조금 네, 줄어드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큰 심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를 좀 팔고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좀 이동한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 초전도체는 일단 또 새로운 어떤 뒤집을 만한 어떤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주가가 좀 변동성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시장은 약간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바닥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은 네,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 이제 휴가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휴가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대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CGV 물어보신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신주 인수권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300원이에요. 이게 300원대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특이하게 잡혔습니다. 보통은 한 2, 3천원 정도 잡혀야 되는데 300원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신주 인수권을 더 샀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8,00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1차 발행가액이 여기 기준이에요. 근데 2차 발행가액이 만약에 8,000원보다 더 아래쪽이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2차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더 낮습니다. 그럼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됐느냐? 이 2차 발행가액이 유증 확정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8,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걸 회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유증 금액은 적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00원대 이상을 지켜주려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주 이수권을 매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격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저는 조금 더 많이 샀는데 유상증자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차 발행가액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 이수권에 대한 부분들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이 부담된다면 그걸 팔아버리고요. 네,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만큼의 수익을 끼고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신주 인수권 조금 더 사가지고 주가를 더 많이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평단가가 지금 2만원인데 요거를 밑에서 지금 1.4배씩 네, 그러니까 만약에 12의 종목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14주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4주를 더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이게 유증까지 다 합쳐져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9,000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요렇게 하면은 주가가 조금 올라가도 털고 나오실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니까 이런 것들을 10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 인수권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라면 메리트가 없겠지만 지금 같은 가격대라면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시장은 일단은 지지점, 네, 여기만 잡아주면 되는데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은 푹 쉬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하고 대응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오늘까지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저녁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